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나 자료 제출 요구하실 의원님들 있으시면 그럼 우리 배준영 간사님 말씀하시고 김성구 간사님 간사한테 양보해 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청문회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저희 청문회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난 22일 인사청문회 전체 회의에서 충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아 지난 26일 감사원 측에 직접 촉구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다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8일 일요일 19시 기준으로 768건의 자료 요구 중 393건이 제출되었고 나머지 375건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거나 부분 제출되었습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격 여부를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청문위원들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감사원장 후보자와 감사원은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 간사로서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에 묻고 싶습니다. 감사원은 피감 기관 자료 제출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원은 부실하게 청문회에 임하면서 피감 기관에는 튼실하게 하자고 요구할 면목이 있습니까? 감사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9월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그간 4대강 감사만 5번 하면서 뒤집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운영혁신 TF라는 것을 만들어 인민재판을 하듯 내부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전임 감사원 수장을 형사 고소하는 참담한 상황을 자초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총리실 산하의 이른바 내란 TF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 핸드폰 75만 개가 사실상 정부 통제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은 한 일이 뭡니까?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직전 최재해 감사원장은 국회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의결되었습니다.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누가 하면 로맨스고 누가 하면 불륜입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감사원장 후보자에게 자료를 모두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감사원장 후보자가 개인정보 동의만 하면 끝날 일입니다. 후보자는 지금까지 미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 동의한다고 여기 계신 청문회 준비단장에게 통해서 각 부처에 연락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원에서 제출되지 않은 자료도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지시하시면 됩니다. 오전에 다 완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문회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후보자 및 자녀의 병적 기록표 이런 거 여야 할 것 없이 다 제출 요구했는데 왜 안 내십니까? 주식거래 내역도 제출 안 하시고 강연 때 지급받은 보수 내역도 내지 않았습니다. 기부금과 후원 어디 냈는지 몰라요. 이래서 못합니다. 위원장님 조치해 주실까요? 자, 김성훈 간사님. 뭐 예상했습니다만은 지금 감사원장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고의적인 발목 잡기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얼마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어제 날짜인 12월 28일 19시 기준으로 768건 중에서 574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전임 최재해 감사원장은 580건 중에서 447건을 제출했습니다. 즉 전임 최재해 감사원장이 제출한 절대 건수보다도 130건이 더 많았고요.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국민의힘에서 신상털기식, 저인망식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자료 제출 요청 건수가 768건으로 일단 많지 않습니까? 후보자는 그래도 574건의 성실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것도 제출하라고 합니다. 후보자가 최근 20년간 후보자의 직계 좀비석에 대한 약품 조제 기록을 내라고 합니다. 입원 및 치료비 내역을 배우자와 후보자의 직계 비속에 대해서도 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이런 거 하려고 귀한 시간 들여서 우리가 인사청문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후보자가 재직하지도 않은 청와대 재직부서 현황, 자료 요구까지 요구합니다. 이것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는 무작위 또 무작정의 자료 제출 요구라도 봅니다. 후보자는 이미 통상적인
인사 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5년치 개인정보 제출 자료 협조에는 재료 제출 요구에는 협조를 했고 이미 후보자 개인 건으로는 84%에 이르는 개인정보 동의를 다 했습니다. 합리적인 검증을 넘어선 정치적인 흠집 내기 시도를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정말 새 정부 들어서 정책 검증 중심의 청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모적인 자료 제출 공방을 멈추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가의 예산 결산과 직무 감찰이라는 헌법 기관의 역할 수행에 적임자인지 후보자를 판별하는 그런 질의와 정책 검증으로 집중될 필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동윤 위원장님께서는 정쟁이 아닌 민생과 정책을 살피는 내실 있는 청문회 진행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애 의원님. 부산 회원들의 김미애입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뿐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법적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후보자도 오늘 모두 말씀해서 이 자리에서 업무 관련 사항은 물론 저의 평소 소신과 신상에 관하여도 질의에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검증할 충실한 자료가 전제되지 않으면 후보자의 말은 허언입니다.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자료 제출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첫째, 위원회가 요구한 최근 5년간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 존비 속에 기부금 내역과 관련해서 기부 일자, 금액, 대상 기관, 기관의 성격 및 연락처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기부금 내역은 단순한 사생활뿐 아니라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 편향성, 직무 관련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사실상 전면 미제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둘째,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수행한 수임 내역과 각 사건의 주요 내용 역시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은 국가 전반의 위법 부당행위를 감사하는 자리고 후보자의 과거 법률 대리 활동이 공공기관 관련 사건인지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반영된 사건은 없었는지 이해충돌 소지는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셋째, 후보자의 자녀와 관련된 사항은 거의 전부 비동의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범칙금, 과태료 납부 내역, 장학금 수여 여부, 논문 리스트 및 표절 검사 여부, 국내외 논문 연구 보고서의 저자, 공저자 참여 등재 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기본 자료가 전면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도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에 요구되는 그런 사항을 보셨을 텐데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장께 다시 요청드립니다. 지금 지적한 기부금 내역, 변호사 수임 내역, 자녀 관련 검증 자료를 오전 중으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없이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검증할 수 없고 검증 없는 인사는 곧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송기현 위원님 하시고 곽규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예, 우선 인사청문 자료가 뭐 부실 제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 기준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번 후보자 김호철 후보자님에 대한 인사청문에 제출된 자료가 부실한지 여부는 다른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저도 국회에서 여러 청문회를 해보지만 국회에서 너무 여야를 떠나서 무분별하게 사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생각 항상 해왔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영역에 관련된 부분, 특히 본인이 아닌 가족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좀 인사청문회 목적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평소 저는 합니다.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으로 저는 생각되는데요. 어떤 특별한 특정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다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구체적인 의혹이 없이 무작정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청문회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야당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보면 후보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기존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 자료에 관한 것을 요청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문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은 정치 공세의 목적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님께서도 적절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하시고 위원장님께서는 조속히 청문회를 속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문회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후보자가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소신이 있느냐, 비전이냐 이런 부분을 중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 발생됐을 때 그 부분이 공직을 수행하는데 직접 관련이 있을 때, 이럴 때에는 끝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 평생을 사인으로 살아오신 거 아닙니까? 개인으로, 공직이 아니라. 네. 개인으로서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웃지 마시고 하세요. 다른 뭐 상임위원회 위원 했다고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로서 개인적인 생활을 해오신 건데, 개인적인 생활을 해오신 가운데서 특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시면, 먼저 어떤 구체적인 의문이 있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청문 목적상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뭐 금융제로 다 제출해라, 뭘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는 청문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앞으로도 여야가 계속 이 부분은 바뀌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속히 청문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예, 부산 서구 동구 출신 곽규택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특이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무자료 청문회입니다. 무자료 청문회. 자료를 일체 내지를 않고요. 특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해버립니다.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무자료 총리, 무자료 청문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당 의원님들께서 필요 없는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 하셨는데 과연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가 필요 없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후보자께서 차량이 BMW고요. 사모님 차량이 렉서스더라고요. 외제를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관세청에다가 출입국 물품 신고 현황 및 위반 내역 제출해달라 했는데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관세청에서 이런 자료를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전 내역, 외화 저축 내역, 외화 송금 내역 이런 거 제가 보내달라 그랬어요. 한국은행에. 그랬더니 이 부분도 개인정보 제공 미동입니다. 예? 지금 환율이 이상하게 급등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된 대응이냐 이런 것도 감사원장으로서 보실 건데요. 감사원장으로서 환전 내역, 외화 저축 내역, 외화 송금 내역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왜 미동의 하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당의 다수 의석을 이용해가지고 통과 하다 보니까 인사청문회가 정말 이제는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까지 듭니다. 오늘 청문회도 결국에는 필요한 자료 안 내고 뭉개다가 시간 끝나면은 뭐 그렇게 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이재명 정부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뭐 그렇게 했다 칩시다. 지금 올해 마지막 청문회고요. 내년부터 다시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2기 청문회들이 줄을 지을 텐데 저는 이런 식으로 자료 없이 증인 없이 진행되는 청문회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자료는요. 기본적인 자료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하실 필요가 없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제출 위원장님께 하셔야 예 합니다. 요구한 자료들이 이렇게 부실하게 미제출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들이 올 때까지 예,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셔야지. 예. 자, 우리 백성현 의원님.
소리 나오나요? 네네. 지금 자료 제출을 핑계로 뭐 파행을 유도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12월 28일 10시 기준으로 자료 75% 제출했습니다. 뭐가 부실하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75% 제출했습니다. 전임 최재해 감사원장 77% 제출했었는데 비슷하지요? 그리고 제출 건수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무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성 자료 요구가 많이 있어요. 또 수십 년 전 자료라서 후보자 본인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출 못한 것들도 많고요. 보면 후보자의 최근 20년간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의 조제 기록, 입원 내역, 의료비 내역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들? 저는 저희 가족 20년간 입원 내역, 의료비 내역 안 가지고 있거든요. 또 재직하지 않은 청와대 재직 부서 현황 자료 요구, 20년간 해외 출입국 내역 및 사유, 최근 10년간 4인 간 거래 내역, 최근 5년간 1회 1천만 원 이상의 예금 거래 내역, 후보자의 군 법무관 재직 중 해당 부서 소속 장교 부사관 병사 명단, 상훈 내역, 징계 내역. 제가 이 목록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면 그게 이 인사청문회에 왜 필요한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후보자는 지금 본인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는 83%가량 동의를 했고 또 협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과거를 볼까요? 심우정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자료 제출률 32%였습니다. 당시 377건 중에 121건만 제출했죠. 그때 여당이었던 현 야당은 침묵하고 옹호했어요. 그러니까 30%대 제출을 용인했던 야당이 왜 75%는 용인이 안 됩니까? 40%나 많은데 이상.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미 통상 인사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5년치 자료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모두 제출했고 동의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모적인 자료 제출 공방 이것을 통해서 시간을 끌고 파행을 유도하지 마시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우리가 검증하고 내실 있는 청문회를 이어가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때는 32%에 불과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75%를 용인하지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용인이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조준호 의원. 김행 20%라고요? 자꾸 민주당에서 통계를 말씀하시는데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 인사청문회 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제출을 요구해서 실제 제출했던 자료 대비로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그 내로남불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자꾸 통계만 말씀하시는 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쟁점 있는 자료도 지금 제출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각효태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이 외환 송금 내역 이런 것들은 일반 국민들도 외화를 송금하게 되면 외환 관리를 위해서 다 한국은행에서 전부 다 집계를 하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사원장의 제일 책무가 대한민국 재무 회계에 대한 감사 업무가 제일 책무거든요. 근데 본인의 외환 관련된 무슨 계좌에 얼마가 들어가 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송금을 해왔고 일반 국민들도 다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내역조차 제출을 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문제를 삼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것도 내지 않았어요. 지금 민변 회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민변 회장으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주장을 하고 한미연합훈련 관련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유예하자는 주장들을 막 해왔거든요. 그러면은 북한의 방북 내역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돼 가지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 방북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방북하게 되면 신고하게 되어 있고 신고한 내역들이 다 집계되고 심지어 정부의 승인 사항이에요. 그런 것들도 제공 동의를 안 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 동의한 내용이 오지 않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관세 내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위반 사항,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물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든지 탈세를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인사검증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이고 이때까지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체크 없이
고위공직자를 다 임명해야 됩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필수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자료들은 기존의 인사청문회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제출됐던 자료들이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공동의하면 30분대로 다 도착하는 자료예요. 그리고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을 지금 검증하는데, 감사원 제일 필요한 부분이 모든 정부기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게 감사원의 제일 필요한 그 감사 수단이거든요. 그럼 이제 감사원은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다른 기관에 자료 제출 요구할 때는 다른 기관에서 다 거부해도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제출해야 됩니다. 이현희 의원님. 예. 의사진행 발언은 이 의원님까지 하시는 것으로 예, 하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야당 의원님들 문제 제기가 좀 지나친 면이 있어서 국민들 보기에 조금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뭐 20년 이상 지났는데, 대체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먼지털이식 신상털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자질과 정책검 중에 주력해서 하자, 이런 것들이 아마 언론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관련해서 청문회법 개정안도 많이 발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 의원님께서 의혹제기는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뭐 관세다, 환전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 어느 사안에 대해서 어느 시기나 이런 부분에서 의혹되는 지점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검증과 관련해서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통째로 그 환전한 거 다 자료 제출 해라, 자녀 관련해서 금융자료 다 제출해라, 뭐 20년 주식 거래 다 제출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먼지털이식 해서 거기서 나오면 뭘 검증하겠다, 이런 식의 자료 요구인데, 이런 것들은 지양하는 게 앞으로 국민들 바라보시기에 올바른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위원장님께서 좀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우리 청문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간사님 말씀하시고, 배준영 간사님. 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하셨고요.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하셨고, 원자력위원회 비상임위원 하셨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하셨습니다. 공인이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여야가 공의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내셨어요. 후보자 및 자녀의 병적 기록표 및 군법 위반 징계 및 처벌 내역은 저랑 김기표 의원님, 이주영 의원님, 여야 의원님들이 다 신청하셨는데 안 내셨습니다. 주식거래 내역이요. 민주당의 김승원 간사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님 당적과 상관없이 요구했는데 안 내셨어요. 아까 특정 사안이라고 그러셨는데 SK 하이닉스도 있는데, 과거 SK 하이닉스 자문위원이셨고 현재 SK에서 하는 공익재단 수가 나눔 이사인데 거래 내역 왜 안 내십니까? 강연 때 지급받은 보수 내역도 저만 요청한 거 아닙니다. 저와 김승원 간사님 그리고 다른 여야 의원님도 요청한 자료입니다. 자료 제출 요청하셨을 때는 필요했는데 지금 필요하지 않으시다고 여당 의원님이 말씀은 안 하실 거예요. 무작정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는 거는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감사원은 누가 감사합니까? 국회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자료 안 낸다고 탄핵하신 거 아니에요. 기부금과 후원금을 어디다 냈는지 저를 비롯해서 민주당 이기현 의원님, 이현 의원님이 요청했습니다. 다 같이 요청했어요. 근데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이유로 제출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요, 해당 단체와 이해 충돌 여부를 저희가 살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위원장님,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것을 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거기 감사원 뒤에 나와 계시죠? 자료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감사원장이 지금 시연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확답을 받기 전까지는 이 회의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